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희는 로우행 브루츠입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첫 곡은 로우행 브루츠의 오이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우행 브루츠에서 보컬과 건반 그리고 오늘의 DJ를 맡은 문하연입니다. 멤버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로잉 브루츠에서 기타 치고 있는 박한범입니다. 네, 로우행잉 프루츠에서 보컬과 세컨 기타를 맡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나 방송 출연을 몇 번 해봤는데 공중파 라디오는 아예 처음이에요. 그쵸? 처음이죠. 아예 처음이고 저는 또 DJ까지 맡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KBS 쿨 FM의 아주 애청자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뭔가 이 DJ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꿈 같은 자리여서 오늘 굉장히 설레고 떨려요. 지금 너무 떨리는 마음이에요. 사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뭐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아직도 신기한 느낌이고 아까 녹음도 하고 왔는데 환경도 너무 좋고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도 KBS인가요? 맞아요. 저는 그걸 들었었거든요. 슈키라. 네, 슈키라 들었거든요. 네,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라디오는 사실 많이 안 친해가지고 라디오를 많이 들은 경험은 없는데 약간 이제 건물 막 돌아다녔잖아요. 네. 약간 견학 온 느낌이어서 아,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좋네요. 체험학습 온 느낌이고 라디오 체험이고. 네, 약간 네. 디스커버 로우행 브루츠 편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까지 2주 동안 방송됩니다. 오늘은 로우행 브루츠라는 밴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 거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저희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영상 녹화를 앞에서 해주시고 계세요. 와, 그래서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 또 뒤에는 이제 멋있는데요? 네 멋있죠. 일단 멋있어요. 배경이 너무 멋있는데요? 일단 상당히 멋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고요. 아니 뭐 어디죠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는 지금 서울인가요? 서울 그쵸. 근데 제주도인가요? 아니면 네? 여기는 지금 남산타워입니다. 네, 서울 야경을 여러분들 지금 야경과 좀 함께하고 계십니다. 쌀쌀하네요, 지금. 네, 추워요 좀 그렇죠. 하하. 그래서 이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성준 씨? 방송 후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라디오 풀 버전 영상이 업로드 된다고 하니까요. 구독과 이거 어떻게 하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와, 이걸 조댓구 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맞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깜짝 놀랐습니다. 욕 아니고 아이고. 그렇게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쿨 FM KBS 쿨 FM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네,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디스커버 로잉 브루츠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광고에 이어서 최승인 자문위원님의 추천사를 듣고 왔습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낭만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음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감사했고 다음 주 코너에 이제 각자 추천해드릴 만한 곡을 가져온 게 있는데 제가 거기 그 이유 중에서도 낭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음악을 듣고 저런 표현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성준 씨는? 뭔가 이렇게 대놓고
저희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감회가 일단 너무 새롭고요. 그리고 뭔가 80년도 사운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이 의도를 했었던 곡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쵸. 저희가 사운드도 그렇고 메시지적으로도 일단 80년대 신디사이저 사운드들을 어떻게 많이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게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기쁘고, 그리고 항상 음악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메시지를 녹여서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느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추천사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로잉 프루츠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야, 야호. 저희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를 먼저 해보고 진행을 계속 하자면, 저희 첫 데뷔가 언제였죠? 지금은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없지만 저희의 웨이브와 우린 그저 빛을 따라가 처음 버전으로 수록이 됐었던 앨범 발매를 기준으로 2020년 3월이죠. 맞아요. 지금은 들으실 수 없지만 새롭게 이제 보완이 된. 그렇죠. 저희가 3월 20일에 첫 앨범이 나오고 그 다음 날 3월 21일에 첫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음악을 하는 밴드인지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무슨 음악을 하는 밴드예요? 라는 질문에 세상에 없던 하지만 좋은 신스팝이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신디사이저라는 악기를 활용을 한 음악을, 팝 음악을 처음에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 갈수록 좀 더 다양한 도전을, 음악적으로 도전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신스팝 밴드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신스팝 밴드죠. 약간의 락을 가미한. 그렇죠. 이제 기타와 또 혼성 보컬이 또 주가 되는. 그쵸. 그래서 어떤 이런 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많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 노래를 듣고 아 이런 음악 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름이 로우 행잉 프루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길어요. 최근에 저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는데 네.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최근에 활동에 대해서도,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최근에는 공연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7월에 마지막 싱글 You're My Universe를 발매한 이후로는 계속 이제 공연들 위주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EBS 헬로 루키에도 네, 맞아요. 네,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서 깊은 신인 발굴 프로젝트죠. 네.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또 불러주셔서 함께 했었고, 방송은 아직 진행이 되고, 네. 지금 이게 이제 나가는 기준으로도 그쵸,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2월에 또 단독 공연을 하나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저희가 함께하게 돼서 12월 14일 수요일에 예정 중입니다. 저희 아버지 생신입니다. 아 진짜요? 네. 초대 초대로 초대- 오시나요? 회사 가실 것 같긴 한데 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루 신나게 또 노셔야. 그래서 저희 한 몸이 아버님 생신날 단독 공연을 하고요. 올해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죠. 그렇죠. 그죠. 올해는 네, 올해 마지막 공연이고 또 큰 규모로 하는, 저희한테는 가장 큰 규모로 하는 공연이 될 것 같아서 많이들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로우행인 프루츠라는 이름이고 줄여서 로행프라고 불리는데, 로우행 프루츠가 일단
무슨 뜻인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낮게 달려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루기 쉬운 성과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로잉 프루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따와서 저희는 열매들이어서 s를 붙여서 로잉 프루츠라고 부르게 됐고요. 저희 음악을 많은 분들이 쉽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는 이런 음악을 쉽게 만든다는 잘난 척을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뭐 그래서 우리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름이 길어서? 기본적으로 셋 다 공감할 테지만 소개할 때 가장 큰 난관을 맞게 되고 한 번에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서 생소한 단어의 조합이고 또 이 수거라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어 수거를 들을 일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면서 그쵸? 처음에 이해시켜 드리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또 주위를 둘러보면은 7글자, 8글자, 9글자 넘어가는 아티스트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 단어들 때문에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반갑습니다. 뭐 밴드 로잉 프루츠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좀 긴장. 저도 공연할 때 가끔씩 그 발음이 꼬여가지고 감사합니다 로잉 프루츠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로잉은 이렇게 맞아. 이렇게 했던 적이 많아요. 맞아. 실제로도 많고 였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게 물어보잖아요. 뭐, 야, 너 밴드? 뭐 무슨 밴드?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로우 행잉 프루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또박또박 해줬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는 이제 그냥 핸드폰 좋아 이러고 이제 핸드폰에 쳐서 보여주고 하죠. 대체 누가 찍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불편한데. 너네가 좋다 그랬잖아요. 너네가 알겠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우 행잉 프루츠. 로행프라고 근데 요새 많이 요새는 불러주셔가지고 로행프라고 또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막 뭐 궁금하면 이제 쳐보거나 하셨을 때.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 4월에 발표한 EP Today from Past Days에 수록된 Wave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파도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두 가지의 심리,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요. 곡 작업 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20년 3월 20일에 처음 나왔던 곡 싱글 더블 싱글이 이제 웨이브랑 우린 그저 빛을 따라 요 두 곡인데 이 두 곡이 요 두 번째 EP에 그대로 실렸어요. 근데 이제 같은 음원으로 실린 게 아니라 저희가 녹음이랑 믹스를 다시 해서 발매를 했는데 3월 달에 만든 그 앨범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믹스를 해서 발매한 앨범이기도 했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EP로 리뉴얼을 거치면서 뭔가 제가 반영하고 싶은 사운드의 색깔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정돈된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 좀 많이 노력을 했던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을 또 어떨 때 들으면 좋을지 추천하고 싶은 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또 일단 노래 자체가 좀 청량한 분위기가 많이 가미돼 있어서 뭔가 상쾌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가 우선 가장 잘 맞을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일 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아침에 활기찬 오늘을 위해 들으면 좋을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로잉 프루츠의 웨이브 듣고 올게요. 로잉 프루츠의 웨이브 듣고 왔습니다. 저희 셋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먼저 언제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는지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준 씨는 언제 음악을 시작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혼자서 해오긴 했지만 네 그쯤 이제 친구가 기타 치는 거랑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멋있어서 같이 따라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하게 했던 것 같고 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실용음악 학원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네, 그때부터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음악을 배우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밴드 하기 전에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셨어요? 원래는? 저는 뭐 둘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포크 음악을 조금 하고 싶었어서 통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계속 있나요? 하고 싶다는 생각? 뭐 지금도 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간간히 연습도 하고 뭐 다른 장르들도 저는 사실 가리지는 않아서 언젠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범 씨는 언제 또 어떤 음악으로 시작을 하게 됐나요? 음악을? 시작했던 거는 똑같이 고등학교 때 제대로 무언가를 카피를 해보고 뭐 창작을 해보고 이런 시도를 했던 건 고등학생이고 피아노나 통기타를 어릴 때부터 조금씩은 쳤는데 그렇게 제대로 시작하게 된 거는 고등학생 때인 것 같네요. 저도 뭐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접하고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고 하다가 좀 이걸로 꿈을 가져봐야지 하는 거 이제 고등학생 무렵부터. 그런 저희가 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로잉 브루츠가 됐어요. 그쵸? 첫 만남이 기억이 나나요, 다들? 처음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었지?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는 기억나요? 셋의 첫 만남은 기억나지만 맞아? 이렇게 개개인으로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나는 셋의 첫 만남이 기억이 안 나고요. 개개인은 개개인으로. 기억이 나요. 그 한범이는 처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 하잖아요. 아 맞다. 네, 근데 거기서 제 뒤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한범이가. 그래서 술 먹다가 처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거기 테이블에 겹치는 친구를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그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알았고, 그리고 하연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앞에서 한범이가 소개를 시켜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때 조스 떡볶이 먹었나? 그게 처음이야? 우리? 이거 네. 그게 아마 제대로 밥 먹은 게 처음일 거고, 아.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한범이가 뭐 길에서 얘 하연이라고 뭐 얘도 보컬이야 해서 그때 처음 인사했고. 맞아. 정확한 솔직히 전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요? 이런 거 잘 어디였냐면요.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연주 수업을 네. 성준 연주 수업을 내가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거 끝나고 그때 인사를 했어요. 아, 너가 아. 성준이, 너가 하연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뭐 그 바로 우리는 거의 말을 놨고요. 그쵸. 그때 바로 말을 놨고. 그쵸. 나 한범 씨는 이제 프로 세션맨처럼 여기저기 연주를 도와주고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의 연주를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서 보게 됐죠. 거기서 그게 이제 첫인상이었고. 뭐 우리 어때요? 팀워크가 좀 잘 맞는 팀인가요? 생각하시기에? 이제 다른 팀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밴드를 처음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도, 그러니까 밴드가 아닌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도 갈등이 생기는데 저희는 사실 안 싸우잖아요. 그쵸. 안 싸운다고요? 그런 편이죠. 뭐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저희는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 합리적으로 싸우니까 득실을 따지면서. 그렇지. 물리적, 소리 지르면 싸우지 물리를 않죠. 동원하지 않긴 하죠. 그렇죠. 저희는 뭐 데시벨이 높아지지도 않고 그치. 이렇게 딱 뭔가 고상하게 고상이. 논쟁이죠, 논쟁.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싸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간다는 느낌이어서 네 저는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팀워크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아니, 사실 너무 그러니까 편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기회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속해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맞추고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없었던 것 같고, 그게 또 가장 하고 싶은 음악에서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린 그저 빛을 따라라는 곡 들어볼 건데 이 곡은 가사가 전부 영어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가사를 쓸 때 어떻게 좀 해외로 나가보자 하는 포부가 우리한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 막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해외 막 유통사도 알아보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비따도 웨이브 만들 때만큼이나 완전 초반에 만든 곡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우리는 이제 호주나 영국, 미국 이쪽으로 노려보자. 시작부터 오브로드로 가는 그러니까 느낌. 그러고 영어로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영어를 또 쓰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곡인데 가사 내용이 참 좋아요, 여러분. 많이들 좋더라고요. 알아봐 주시고요. 우린 그저 빛을 따라 듣고 올게요. 네, 로잉 플루츠의 우린 그저 빛을 따라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스테이션 Z 디스커버 로잉 플루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중간 점검 타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제 진행이 지금까지 어떤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저는 한 뭐 2점? 후하네. 짜다. 한 1.7 뭐 이 정도. 너는요? 그 개인 방송을 하시는 거 솔직히 막 엄청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농담이고요. 그래도 한때 네. 꿈이었던 것만큼 정성을 다하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한 5점 만점에 4점? 오 뭐야? 왜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지금?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에이, 와 진짜 어떻게 너무 아니 이게 하연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네네. 평소보다 말을 못해요. 맞아요. 지금 평소에는 되게 더 약간 청산유수 말을 막 하는데 지금은 약간 긴장했나 봅니다. 떨려요. 너나 잘해.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떨리고. 네, 저는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로 매주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하고 있는데 유구무원이라는 채널로 하고 있고요. 황금 시간대네. 네, 황금 시간대에 유구무원이라는 채널로 하고 있고요. 이름이랑은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오셔서 자기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만든 채널이고요. 어릴 적부터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명칭 햇님, 이거 저는 이제 달님인데 햇님 달님이 진행하는 유구무원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로잉프의 결성 스토리랑 옛날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지금의 로잉프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원 사이트 멜땡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싱글 3장, EP 2장을 갖고 있는데 먼저 2021년에 나온 첫 EP I Just Wanna Be Better는 어떤 앨범인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는지 멤버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가장 처음으로 나온 그래도 패키지 형식의 여러 곡이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색깔을 드러내자가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앨범 커버부터 프로필 사진 그리고 앨범명까지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하면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준 씨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음악의 한계를 좀 부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면을 보여주기 위한 앨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때 색깔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쭉 이어서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실 앨범 단위로 듣는 게. 그래서 쭉 이어서 들으셨을 때 어떤 음악들을 하는 팀인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와중에서도 또 다양한 음악을 한다는 거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트랙마다 어디에 어떤 음악을 넣을지도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네요. 그리고 또 이게 감사하게도 발매되자마자 K 인디 차트에 진입을 했어요. 네. 정말 저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당시 다들 어떤
기분이셨는지. 이거 어디 가서 말한 적은 없는데 그 K 인디 차트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때 그 무렵에. 네. 혹시 맞아. 제가 찾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얘가 맞아, 알려줬잖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한보이가. 맞아. 직접 알아냈는데 그 이 음반이 후원 모금을 통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 도와주신 분들에게 아주 감사했죠. 맞아. 저희가 이게 실물 CD가 있는 앨범 이 음반이었고 그 음반이 이제 K 인디 차트에 진입을 했던 건데 그 음반이 전부 이제 그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던 음반이었어서 뭔가 우리가 다 이룬 성취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요. 이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은 Uncertain Minds랑 아까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오이 이렇게 두 곡이에요. 네. 이 두 곡이 타이틀이 됐던 이유가 우리가 있었나요? 특별히? 오이는 일단 한글 가사라는 점이 음, 그래도 타이틀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앨범의 대표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언설튼 같은 경우는 왜 타이틀이 됐죠? 항상 Uncertain Minds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늘 어디에 스무스하게 끼는 음악이 돼요. 우리한테는 뭔가 특별히 아, 막 그건- 뭐 할 때 그냥 Uncertain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또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Uncertain Minds를 그 보컬의 색깔, 이 두 분의 색깔이 멜로디랑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네, 뭐 딱히 이유를 정해서 골랐다기보다 그때 다 같이 그냥 이게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전체 수록곡 중에서 Uncertain Minds를 사실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가사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각자 최애곡이 뭐예요? 수록곡 중에? 저는 밤의 질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첫 번째 EP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밤의 질주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그때그때 많이 바뀌는데 저도 지금은 갑자기 그냥 밤의 질주가 네, 갑자기 마침 여러분들 밤을 보고 계시면 야경을 그쵸. 서울의 야경을 보고 그렇네. 계시니까 밤의 질주 네 끝나고 한 번씩 들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또 두 번째 EP가 나왔어요. Today from Past Days라는 앨범인데요. 앨범 소개글을 리더 한범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앨범 소개글이 과거로부터 꺼내온 우리를 만든 이야기들이라고 저희가 했고 뭐 어떤 뜻이죠? 사실 Today from Past Days에 들어가 있는 곡들은 저희가 과거부터 되게 차근차근 만들어 왔던 곡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곡들을 모아놓고 보니 지금의 우리가 좀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 곡 하나하나가 사실 지난 날의 우리로부터 나온 곡들이었기 때문에 아 지금의 우리는 이런 지난 날들을 담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문구가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좀 동의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런 의미를 가진 앨범이고요. 그러면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날선을 들어볼 건데 날선이 어떤 곡인지 성준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날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세 명이 동시에 같이 앉아서 곡을 만든 네 그래서 처음 나온 곡이 날선이고 트랙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야 멜로디를 짜봐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첫 소절 Why did you hate me를 그냥 내뱉었거든요. 맞아. 근데 가사도 그대로 내뱉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천재 같은데. 천재성. 자랑은 아니고 아니, 인상 깊었다 그 말이죠. 네. 짜릿했나요? 그럼요. 네, 영광. 나다 이렇게. 아, 어떤데 이런 느낌으로. 네, 예술성. 좀 대단한데 약간 이런 생각했죠. 네, 장난이고요. 네, 어쨌든 그게 시발점이 돼서 곡이 주주주죽
이렇게 나왔어요. 비교적.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특히 좀 뭔가 기억에 남는 노래라고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곡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평소에 날이선 말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감정들을 적어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날이 선 말이 정말 상처일 때 있지만 그게 영원히 가진 않아. 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곡이고요. 이 곡은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라이브로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음원으로 먼저 들려드리고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도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로잉 프루츠의 날선 듣고 오실게요. 네, 로잉 프루츠의 날선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꽤 진지하게 음악 토크를 나눠봤는데 우리 멤버 한 명 한 명의 매력이 전 아주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 공감합니다. 네, 맞죠? 다들 좀 입이 좀 풀려요? 좀 괜찮나요, 이제? 뭐 나쁘지 않죠. 지금. 네, 지금 괜찮은 것 같죠? 네, 저는 뭐 항상 그럼 지금 이때쯤 해서 이제 TMI 대방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성준 씨가 코너 제목을 잘 살려서 외쳐주셔야 되거든요. 잘 살려서가 중요합니다. 네, 잘 살려서.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아까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뉘앙스로 해야 될지. 네. 근데 이 글씨를 보면서 이거를 상상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기대해요. 코너 제목은요. 네. 오늘부터 입덕하기로 행. 와, 나쁘지 않았네요. 뭐야? 입덕하기로 행. 네, 괜찮지 않았나요? 네, 귀여워요. 저는 이 장명 아주 감탄했습니다. 아까 네. 받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런 생각을. 네, 진짜. 근데 기발한 것 같아요. 뭐뭐 하기로 행 이렇게 와 진짜 좀 상상도 못해. 써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 좋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저희? 어디 가서 써먹어도 되는 허락 받았습니다. 계획인가요? 지금. 네, 지금 오케이 사인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코너 제목이? 이걸 또요? 네, 빨리. 네. 오늘부터 입덕하기로 행.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를 하나씩 드릴 건데요. 그거랑 관련된 TMI를 우리가 남발하면서 한번 자유롭게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들으신 분들이 저희랑 친해지고 입덕까지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부터 입덕하기로 행 시작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요새 가장 핫한, 아주 오랫동안 가장 핫한 주제인 MBTI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얘기를. 각자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안 그래도 원래 그렇게 막 선호하는 테스트는 아닌데 저번 주에 주변에서 좀 다시 해보라고 해서 시간이 마침 나길래 해봤는데 INTJ라고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완전 다른 게. INTJ 제가 방금 INTJ라고 했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INTJ가 나오셨다고. 저도 사실 그 MBTI 그 나오는 거마다 이렇게 부연 설명 있잖아요. 어떠한 맞아요. 성향이다. 근데 저도 그런 걸 별로 믿는 성격은 아닌데 아까 또 로행을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밑에 질문을 봐서 제가 아까 앉아서 해봤어요. 앉아서 지금 여기 네. 했네. 해봤는데 저는 ISTP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거 전에가 ISFJ였어요. 근데 뒤가 뒤집혔네요. 그래서 ISTP로 나왔습니다. 하연 씨는 뭐죠? 저는 이제 인팁, INTP인데 이게 되게 웃겨요. 아니 우리가 일단 다 MBTI가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어요. 조금씩. 그쵸. 그래서 지금만 놓고 보면은 설명을 하면 저는 INTP는 그 한 줄 평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INTJ는 그 괴팍하고 약간 이런 까칠하고. 이미지로 까칠하고 네. 이런 이미지로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범 씨가 평소에 까칠하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까칠하게 그쵸. 돼요. 굉장히 까칠하죠. 근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런 MBTI가 나왔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준 씨도 누가 보면 완전 그냥 무조건 F 느낌인데. 맞아요. 외향성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만약에 이러면 너 아무도 안 좋아해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범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네. 확실히 근데 안 좋아한다는 게 혹여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서 그런 건지는 좀 따져볼 것 같긴 해요. 아, 내가 잘못을 한 게 있을까 네, 이렇게. 근데 잘못한 게 없다면 안 좋아해도 됩니다. 싫어해도 돼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면 너 싫어해. 이러면 싫어해? 그것도 사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네. 성준 씨는요? 저는 이제 이러면 너 아무도 안 좋아해 이러면 이러지 말아야죠. 이해를 해보세요. 야, 성준아, 너가 이러면은 아무도 널 안 좋아한다? 그럼 이제 저는 그 이러지 말아야죠. 본인을 뜯어고치는 네, 편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그쵸. 새로운 내가 된다. 수정을 해야죠. 그렇죠.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저도 약간 이게 경우가 있는데 음. 이거를 만약에 5명 이상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이게 다수결이다. 근데 너무 찬성이 너무 많아. 이게 별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음. 10명 중에 한 명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음. 그러면 이제 저는 그 9명이랑 지내겠습니다. 가차 없네. 네. 이게 약간 이러면 너 아무도 안 좋아해 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들어갈 질문이 사실 전 처음 이렇게 깊게 들어가 봐요. 아, 만약에 이게 몇 명이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면, 혹은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거나 이러면 보통은 대부분 이 말만 듣고 그러면 좀 상처일 것 같아요 라든지 그럼 신경 안 쓰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몇 명 이상이면은 괜찮고 몇 명이면 안 괜찮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친구가 쉬는 날에 갑자기 야 놀자, 지금 나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일단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좀 예상했습니다. 못 나갑니다. 지금 당장? 이런 거. 그 친구가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만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러면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뭐 한 3시간 후에 괜찮아? 이렇게. 진짜 거절이죠. 진짜 진심으로 저는 3시간 후쯤 돼야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요. 그 친구는 3시간을 보고 싶었던 건데 3시간 뒤에 나오라 그러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이게 저도 이제 비슷합니다. 네. 네. 저는 근데 뭔가 어거지로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거절 알고 있습니다. 못하겠어요. 네. 맞아요. 저는 여기저기 다 끌려다니는 성격이어서 그러니까 힘들어하면서 나가.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방금 말한 쉬는 날, 각자 이런 쉬는 날에는 뭘 하면서 보내시는지. 취미가 있나요, 특별히? 취미 있나요? 저 요즘 뭐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는데요? 저는 요즘 이제 그 미드를 보고 있어요. 뭔데요? 브레이킹 배드라고 옛날 미드인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 브레이킹 배드를 다 봤고 그 후속작이 또 있어요. 베터 콜 사울이라고. 이건 처음 지금 들어. 네, 그거를 지금 시즌 4 3화까지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꼭 진짜 너무 추천하는 드라마입니다. 브레이킹 배드를 다 보고 시즌 4 3화까지 봤다고요? 그 다 후속을? 네. 부지런하게 보셨네요. 진짜 그 음악을 안 하는 모든 순간에 그걸 틀어놓고 확실히 지냈기 취미가 때문에 많네. 재밌더라고요. 한범 씨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10년 넘게 제 가장 큰 취미는 축구를 보는 거고, 또 지금 이 녹음을 기준으로 다음 주에 월드컵이 개막을 하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밤낮 구분 없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게 근데 설렙니다. 4년에 한 번이라서. 눈이 무서워요. 갑자기 막 축구 정말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건 뭐 너무 아니까. 밴드 한 일주일 쉬겠다. 축구 봐야 돼서. 저는 이제 제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기도 하고, 저는 카페에 가서 제 작업을 합니다. 이게 취미라고 말하기 되게 웃긴데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요. 작업이라고 하는 게 꼭 정해놓고 목적을 두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악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디자인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 취미가 됐는데 그게 이제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은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요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각자 요즘 고민이 있나요? 고민거리? 요즘 저희 밴드의 주 작업실이 옮겨가게 될 것 같은 지금 예정이 있죠. 그렇죠. 그죠? 확정된 거죠. 이제 맞아요. 그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게 작용할지 하루 종일 머리를 굴려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요즘 고민이라고 한다면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이 돼야 되니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계속 하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할지 지금 모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요새 고민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얘기를 거의 한 4일 전에 했나요? 3일 그쵸. 전에 했나요? 그래서 맞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봐서 지금 아마도 지금 셋 다 가장 큰 고민은 지금 거기에 쏠려 있지 않을까 싶네요. 셋 다. 내 앞가림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내 앞가림 고민하고 있고. 네. 그러면 TMI는 이 정도. 저희는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입덕하기로 행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앵프 입덕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라이브를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어떤 곡 준비해 왔죠? 네, You Are My Universe라는 7월 7일에 발매됐던 싱글입니다. 이 곡을 이제 라이브로 들려드려 보자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였나요? 아무래도 노래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고요. 들었을 때 확 꽂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서 밴드 멤버들한테 어필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라이브를 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노래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You Are My Universe 라이브 연주 영상은 또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올려드리니까요. 영상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그러면 로우앵 인플루츠의 You Are My Universe 라이브 듣고 오실게요.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이걸 매주 이렇게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오시는지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데 5초 안에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5초가 막아뜨면 안 되는데 정말 DJ분들이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는 너무너무 또 감사한 기회였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지금 아직 설레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마치기 전에 디스커버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로우앵이 프루츠가 생각하는 멋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한번 대답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는 아직 저 안 돼. 5초 한 번씩, 맞어요. 한 저 번씩. 지금 물어보시면 멋.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들을 좀 떠올려 봤을 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본인 정말 그 본인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여러 환경의 제약이 있어서 모두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게 좀 멋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멋은 가장 자기의 것을 가장 꼬이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좀 멋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모습을 넓은 아량을 갖고 표현하는 그런 자세? 저는 항상 거기서 멋을 느끼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결과물도 거기서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것 같네요. 나의 모습을 뭔가 그대로 잘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 인정하는 태도가 상대방에게 나타났을 때 그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거네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뭔가 그런 자세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연에 드러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존경심을 갖게 한다든지 되게 멋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뭔가 갈수록 나다움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세상인 것 같은데 이제 나다움이 꾸밈을 통한 나다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또 그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저희의 추천곡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처럼 라이브 연주도 보여드릴 거고 또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던 데모 트랙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또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곡으로는 밤의 질주 들려드릴 건데 아까 두 분이 가장 수록된 곡 중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던 밤의 질주는 말 그대로 어두운 밤속을 질주하는 뭔가 어지러운 마음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와 뒤에는 야경이고요. 밤의 질주 끝곡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저희는 로우앤 프루츠였고요. 저는 문아연. 박한범. 저는 김성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